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외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의 사냥감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일전을 부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예,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놓고 둘로 쪼개진 시민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말 집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직전 대통령만 해도 이런 불체포 특권 내지는 어떤 구속영장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임시국회 회기를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구속영장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부터입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거의 1년 6개월째 이어오고 있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제 수사가 이 정권 바뀐 다음에 9개월 동안 이루어져서 신병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순수한 사법 처리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심판 내지는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집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고 차분히 앉아서 처리 절차를 지켜보면 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말로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기각을 받는 게 떳떳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진보단체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에 주먹 날리기 이벤트가 벌어져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집회에서는 또 활쏘기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꾸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이 이런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 같아요. 이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반목, 분열을 조정하는 역할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책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화합, 협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분열을 도닥거리기 위한 어떤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가 봤을 때는 검찰 위에는 없었다. 검찰 수사 위에는 없었다. 그리고 뭔가 불법에 대한 단죄 위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개선하고 이제 이 검찰로 있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이제 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풍자해약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만 정치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뭔가 우리들한테 뭔가를 보여달라. 예전 왕조국가 시대에서도요.
폭정하고 폭압을 하는 군주들 숨어서 서민들의 방식으로 풍자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중요한 일처럼 이 정부를 무슨 욕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국민들이 답답함을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어요. 저는 그 정도는 받아주는 너그러운 정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뭐 특정 뭐 국민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는 입장을 좀 보이셨는데, 일각에서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뭐 대통령 허수아비에 뭐 불을 붙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잘못은 아니면 적어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들의 측근으로 둘러싸여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민간 개발업자하고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수억 원의 뇌물 내지는 불법적인 자금이 오고 간 것으로 지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적어도 무능한 시장이었다든지 아니면 관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놓여 있는 그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왜 빠졌냐, 그거는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합니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그 뇌물 혐의 하나 구속영장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고함이 밝혀진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그 도를 넘는 비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통합과 화합을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해서 지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거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현대 민주국가임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국회 내에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일,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법의 엄격한 척도에 의해서 단죄를 받는 것이 민주국가로서 또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정부를 비난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27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은 내던지라는 겁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는 여당의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나오긴 있어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없이도 당이 말살되지 않는다. 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위원장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반대파의 전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말씀,
저분이 원래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소신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잊혀지는 어떤 불안감인지 모르겠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파, 소신파가 아니라요. 소란파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그게 어떤 명확한 뇌물혐의나 돈의 추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전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치적, 정치적 이득 이런 게 주요 혐의의 주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왜 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결국에는 정치와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의 정부입니다. 정치와 정당 너희들 자격 없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중심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끄는 게 법치고 우리가 말하자면 정의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해서 어떤 이런 프레임을 던짐으로써 방탄 프레임을 던진 거죠. 말하자면 이건 신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신방탄연금을 하는 거예요. 방탄 프레임에 가둬놓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발목을 잡아놓고 총선에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말 정치를 제대로 알고 정말 이 전체 흐름을 안다면 저런 발언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들이 때가 돼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무도한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사냥과 같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본인은 돋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속마음은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다시 검찰에 신청해서 또 부결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총선에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생각한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직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는 게 득표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계속된 사법 리스크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거는 이제 정의와 법치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힘센 제1야당의 대표지만 이게 지은 죄에 비해서 사법 처리 없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제1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는 어긋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의 가결표가 많이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총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가시겠다는 분이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그 두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주고받는 것을 보면 이게 당대표 선거인지 아니면 대선인 후보 선거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신경전이 거세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당원들도 좀 있을 텐데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민주당 내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당내 경선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셌죠.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부딪혔을 때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이 그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당내 경선이라고 해서 좋게 이렇게 치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다 보니까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보는 당원들도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과연 당대표로서 적합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공방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선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정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눈살을 찌푸리실 만한 일이고요. 필요한 검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가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이게 국민들한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요. 그러니까 5년 전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자, 이거 갑자기 뭐 KTX 울산 뭐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김기현 후보는 본인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누구나 다 모든 후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보다는 이 메신저죠. 그러니까 후보자를 흔드는 겁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흔드는 것 같은데요. 김기현 후보의 KTX 부분들 당시에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무혐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늘 그랬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전당대회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엔 본인들 발목을 잡았고 김기현 후보 자체도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던지면서 안철수 후보까지 같이 가산 형국인데요. 김기현 후보는 이 부분은 털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